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 아스날 축구와 관련하여서 토트넘은 아스날의 승점 2점 뒤진 리그 6위입니다. 아스날은 웨스트햄에 4위 자리를 내줬으며 토트넘은 리그에서 최근 무패를 이어가며 9위에서 6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좀처럼 리그에서 골을 만들지 못하던 케인이 최근 4골을 몰아넣었고 콘테의 철학이 팀에 잘 녹아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공격진의 핵인 손흥민이 부상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2월에나 복귀할 것으로 보이기에 레귤론과 모우라 등이 케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주중의 경기에서는 첼시에 패하면서 리그컵 준결승에서 탈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스날은 금요일 새벽 리버풀 원정에서 비기면서 리그컵 결승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기에 팀 중원의 핵인 자카가 퇴장을 당했기에 이번 리그 경기에 나설 수 없으며 토마스 파티와 엘네니가 네이션스컵 참가차 팀을 떠난 상황에서 자카마저 빠지기에 산비 로콩가가 중원을 지켜야 합니다. 오바메양과 페페가 빠진 최전방에는 라카제트와 스미스로 사카가 나설 수 있습니다. 토트넘 아스날 이 두 곳에 있어서 토트넘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아직 트라오레 영입건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손흥민의 부상으로 윙어 한 자리가 아쉽긴 하지만 아스날에 매우 강한 해리 케인이 상대방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고 호이비에르와 스킵 로셀소가 전력에 대한 누수가 큰 아스날 상대로 중원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전방 마무리에 고전을 하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토트넘 리그에서는 6위로 무승패 승패, 지난 리그 경기에서의 와포드의 1대0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이후에 컵 대회 3차례 일정에서도 결과는 차치하고 내용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라운드에 있어서도 고전은 분명합니다. 이곳은 우선 주전의 자원들 의존도가 심한 곳으로 앞선 모어컴비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테이션을 조금만 가동하더라도 공격진의 잡음이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패턴에 대한 플레이가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서 볼 소유권을 길게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손흥민이 부상으로 4경기에서 5경기 출전이 불가한 상태로 케인과 모우라 의존도를 높이기엔 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이곳은 뒷문도 불안한 곳으로 폰테 감독 부임 이후 꾸준하게 3백을 활용하고 선수 개개인의 퍼포먼스를 높이는데 주력을 하였는데 최근의 일정에서 호러쇼가 자주 나오며 불필요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보다 전방에서 압박이 높은 팀을 만났을 때 부정확한 수비가 나오고 있는 중이며 1대1 매치업에서 전혀 우위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빠른 볼 투입과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아스날, 공격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인 상태입니다. 결장자는 다이어 로메로 베르바인 손흥민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토트넘 아스날 축구 리그에서는 4위로 승승패 패무 지난 라운드 맨시티전에서 1대2로 석패를 하였고 FA컵에서는 2부 리그 팀인 노팅엄전에서 0대1로 패배를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후에 리그컵 일정에서도 리버풀을 만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고 전력에 대한 구성 자체는 상대방보다 근소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낙승을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상대팀에 비해서 안정적인 공격은 구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카제트가 일선에서 버티면서 다양하게 패턴 플레이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중이며 부상이 길어질 것으로 봤던 마르티넬리 역시나 빠른 복귀로 왼쪽에서 측면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공식전에서 5경기 공격에 대한 전환율이 시즌 초반에서 5경기에 비해서 무려 20%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기동력 싸움에서 아쉬움을 보이는 토트넘 3백을 적절하게 공략을 하기도 합니다. 이곳의 후방에서는 자카가 빠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트넘 아스날 오히려 수비에서의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며 유독 큰 경기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로 패배의 원흉이 된 자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선수가 빠졌을 때 로콩가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센터백 조합의 넓은 커버 범위와 1선과 2선의 적절한 압박으로 위기를 최소화하는 것까지는 충분합니다. 결장자는 마갈량이스 자카파티 엘레니, 페페 오바메양 발로건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토트넘 직전의 경기에서의 FA컵 4강전에서
첼시에게 패배를 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곳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져버린 상황에서 플랜 A를 들고 나오고 난 후에 반전을 꾀하긴 하였지만 득점이 터지지 않으며 반전을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나 불운의 연속인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날 팀은 최근의 공식 경기에서의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곳으로 직전의 경기 리버풀을 상대로 만나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고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긴 하였지만 자카의 전반전에서의 퇴장으로 다음 경기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스날 역시나 베스트 11에 가까운 스쿼드를 사용을 하였고 자카의 퇴장 전까지 치고받는 경기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퇴장을 한 이후에 급격하게 경기가 기울면서 이렇다 공격에 대한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윗선의 화력이 떨어지는 곳으로 최근의 3경기에서 2득점 심지어 한 수 아래 전력을 상대를 하였던 FA컵에서는 유효 슈팅 단 한 개도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아스날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